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TAT 1급 우리 재무회계에 따른 대한 이론에 관한 얘기 한 20시간 정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주교재 TAT 1급 보면 이 앞에 이론에 보면 재무회계 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23페이지인가요? 네, 23페이지부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있는 얘기부터 스타트 해보죠. 자, 우리는 지금 회계를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죠? 네, 회계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굳이 판서가 필요 없는 내용은 중요한 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뭘까요? 회계는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그죠? 근데 유용한 정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계의 정의는 뭐냐면 기업의 뭔가, 실체에 관한 뭔가, 경제 주체죠. 우리가 경제 주체가 있는데 경제 주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 주체는 크게 세 가지 경제 주체가 있죠. 기업, 그죠? 개인, 가계, 정부. 이렇게 3대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그죠? 기업, 가계, 개인, 가계를 하죠. 개인, 가계, 정부. 이게 세 사람이 있죠. 이 경제의 주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회계는요, 우리 개인이랄지 정부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얘기다? 그 기업, 그 경제 주체, 기업 실체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에 관한 정보를 만드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처음에 식별해야 되잖아요. 이 거래를 기록할 거래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되죠.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인식해서 측정, 화폐 가치로 측정해서 기록하고 복식부기, 전달, 공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회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회계는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 기업과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 있죠. 그 자들의 다양한 의사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여기 유용한 정보 제공,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정보 제공이 어떻게 해요? 근데 앞에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유용하는 말이 붙어야 돼요.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플러스 뭡니까? 하나 더 있어요. 경영진의 수탁 책임 보고라고 합니다. 수탁 책임의 보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파생된 개념이, 그럼 유용하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유용한 의미가 뭐지? 그 개념이 바로 개념체계라고 합니다. 개념체계. 그래서 유용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동구름 잡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있죠. 체계를, 개념적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적 적합성, 신뢰성, 그런 얘기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정부가 아니고 뭡니까? 유용한 정부가 돼야 된다. 그럼 이 정부가 도대체 뭘까? 정부의 정의는 뭘까요? 정부란. 우리가 정부라는 거는 차이가 나야 된다. 차이가 있어야 된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라면 정부가 아니다. 우리 어떤 의사결정에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정부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좋아. 정부는 좋은데 그러면 회계정보가 도대체 뭐야? 했을 때 있죠. 기업은 결국은 기업이 만들어진 목적은 뭡니까? 기업의 존재 이유는요? 그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기업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다. 그러면 그 기업에 있죠. 그 실제 뭐가 중요한 정보냐 이거죠. 당연하지. 돈 벌려고 했으니까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재산이 빵빵한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말로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하나의 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룰이 뭐냐면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회계 기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죠? FS 재무제표를 하죠.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재무제표가 결국은 이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렇게 5종 이렇게 그죠? 5개의 그죠? 예, 부분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뭡니까? 재무제표 5종도 조금 나중에 우리 5개의 종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의 제자가 먼저 아세요? 재무제표의 제자? 이거는 뭐 회계학에 좀 쓰이는 개념이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할 때 제자만 좀 말씀드릴게요. 재무제자. 제표 할 때 이렇게 제자가 재무에 관계된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제. 재무에 관계된 모든 표라는 개념이에요. 재무에 관계된 모든 표가 재무제표예요. 이 제자가 가끔 많이 써요. 재비용. 재비용은 얼마예요? 제자. 그죠? 재비용. 이럴 때 내가 어떤 비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비용 말고 나머지 비용을 뭡니까? 재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한 비용이 아니고 뭡니까? 모두 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도 조금 가끔 출제되니까, 출제가 아니고 가끔 나타나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5종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식별을 어떻게 할 건지, 이 회계 글인지 아닌지, 이거 기록해야 될 글인지 아닌지, 이걸 인식하는 거죠. 이 거래가 자산 거래인지 손익 거래인지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측정을 하면 이거를 측정해서 금액으로 측정해야 되죠. 화폐액을 어떻게 볼 건지. 기록은요. 기록하는 방법은요. 복식 부기예요하고 그 다음에 제공은요. 전달, 공시, 외부 공시를 통해서 정부 정자한테 알리는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이 짝짝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바로 회계 예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계란 이렇게 정보고요. 정보는요. 바로 재무제표다. 결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회계는 정보다, 그죠? 차이를 유발하는 정보다. 그러면 정보는 뭐냐 했을 때 재무제표 만드는 거다. 알겠죠?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왜 있어요 하면요. 정보 제공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번째. 첫 번째 유용한 정보 제공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뭔가? 경영진의 수탁 책임 보고를 하는데요. 이걸 정보하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하고 두 번째가 이제 수탁 책임의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여기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의 보고라는 말이 왜 생기냐면 이런 의미죠. 경영자는 결국은 주주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운용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럼 운용에 따른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잘했다고? 아니에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 목적에 보면 경영자의 수탁 책임의 보고란 말도 회계가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회계의 기본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과정이 뭐냐 이거잖아요. 우리 회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재무제표다 이거죠. 재무제표 요거잖아요, 그죠? 재무제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보를 만들 때 이걸 재무제표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죠. 어떤 큰 틀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큰 틀이 뭐냐? 그래서 이걸 바로 가정을 합니다. 정보를 만들 때 기본적 가정이죠. 그 세 가지 가정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먼저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만들 때 요렇게 그래서 이 정도는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최소한 이런 거예요. 강의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전산 세무회계 강의를 만약에 TAT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책상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전산이라는 실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컴퓨터가 있을 것, 책상이 있을 것,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회계 프로그램이 있을 것, 이런 기본 전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죠? 이 베이스 하에서 정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기업 실체의 과정입니다. 가정인데 기업 실체의 과정. 두 번째가 계속기업의 과정. 세 번째가 기관별 보고의 과정. 보고의 과정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한번 보죠. 도대체 뭔지 한번 보죠. 기업은 누구 거일까요? 기업은 누구 거죠? 주주예요. 그러면 어떤 그 기업과 거래한 상대방하고의 거래 관계는 그 기업의 주주하고 거래를 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주주가 1000명이면 어떤 갑씨하고 거래할 때 그러면 법률 관계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의 주주인 A, B, C, D, E, F 1000명과 외부에 있는 갑과 거래한 꼴이 되죠. 그렇게 회계 거래를 기록한다면 너무 뭡니까?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주주 거지만 그 기업 있죠. 기업을 하나의 독립된 회계 실체로 봐서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정보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전까지 배운 여러 가지 학습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하죠. 회사에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회사에 돈 나갔어요? 이렇게 자꾸 회사 하죠. 그죠? 그게 바로 회사에 돈 얼마 들어왔어요? 회사에 돈 얼마 나갔어요? 회사 통장에 돈 나갔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 이 전제. 기업을 회계의 실체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주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뭡니까?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자,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사에 돈이 얼마 들어오고 회사가 얼마 나갔다 이렇게 정보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정하에서. 자, 두 번째 볼게요. 계속기업의 가정은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계속기업의 가정은 어떤 거냐면 그 기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청산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기업이 존속할 거라는 가정이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가장 감가상각비에 여기 없네. 여기 독립된 회계 단위. 회계 단위로 보겠다는 거고. 계속기업의 가정은요. 감가상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5년 상각한대요. 그럼 기업이 5년 있어야지 상각을 하지. 그죠? 그렇게 5년을 상각한다는 내용 연수를 정하고 상각한다는 의미가 계속기업 가정의 이론적 근거를 가진다. 이 근거를 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기업의 가정, 기업은 계속 존재할 거다. 그리고 정부를 만들어내는 있죠. 하나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이 회계기간을 우리 법에서 도대체 몇 년으로 할 거냐. 1000년, 만년 하면, 회계단위를 100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번 살아서 한번 보겠습니까? 못 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상법에서는 이 회계기간, 상법에서 회계기간을 상법에서는요, 상법에서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우리 회계기준에서는요, 이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뭐냐면, 회계기간은 뭡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죠? 이렇게 보고하자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기간과 기간이 걸쳐 있는 거래 있죠. 처음에 출발은 2017년도에 시작했지만, 거래 완결은요, 2018년도나 19년도에 끝나면 그 거래가 걸쳐 있잖아요. 그죠? 이걸 딱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 올해 그 기간에 이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 회계 기간에 발생하는 뭡니까?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딱 무자듯이 딱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올해 거야, 올해 기속이야, 올해 거래야. 이렇게 해서 딱딱 끊어줘야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있죠. 이 현상 자체가 바로 기말 그죠? 수정분계 이론적 기말 수정분계 있죠. 기말에 손익정리분계 있죠. 이용과 발생의 기말에 이상하다. 기말 손익의
손익의 이연과 발생. 그래서 이연은 뭡니까? 넘기는 거. 그래서 선급비용, 선수수익. 발생시키는 거, 아직 안 사본 거.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뭐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는 행위가 바로 이 과정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 파생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6개월 단위로 뭐 또 내가 만약 6개월을 하겠다면 6개월 단위로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상장기업은요, 상장법인의 정확한 네임은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주권 상장법인이 되는데, 그 상장법인은 정보 용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피드백을 좀 빨리 해주자. 1년 단위로 하지만 중간에 끊어서 뭡니까? 완전한 그죠? 결산서는 아니지만 대충의 대략적인 뭡니까? 가결산이지만 석 달마다 뭡니까? 좀 알려주자. 그래서 분기 재무제표랄지 반기 재무제표가 의무 공시되는 뭐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그리고 왜 필요한지 알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베이스 하에서 뭔가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거, 5종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필요할 거다, 그죠? 자, 발생주의 볼게요. 발생주의가 뭔지 한번 보죠. 얘가 이제 측정하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어디서 파생되냐면, 이게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죠?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측정하는 원칙은 발생주에 따라 측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발생주에 따른 측정이고, 이거 반대되는 게 뭘까요? 현금주의가 되겠습니다. 현금주의는 배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회계정보를 만드는 기본적인 있죠. 이 측정의 원칙은요, 발생주의에 한다. 현금주의는 뭐냐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뭡니까? 확정적인 사건이라 보고 기록하는 방법인 반면에, 발생주의는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상관없이 그 회계기간에 발생한 거래를 뭡니까? 기록한다는 대원칙. 그게 바로 발생주의에 의한 측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회계를 지배하고 있다. 현금주의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대신에 이전에 우리 세법 많이 배웠죠. 세법은 측정하는 그 입금과 송금이랄지 이런 거래를 기록하는 대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리의무 확정주의. 확정이라는 개념은 법률을 봤을 때 이 발생이란 말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배제하고 뭡니까? 확실한 건 뭐야? 법률상 돈 받거나 계약행위를 한 현금주의나 약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회계 기준에서는요, 당연히 발생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머릿속에 있어야 될 개념이에요. 자, 이 책이 보면 굉장히 뭡니까? 요약,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뭐, 어떤 거는 굉장히, 그죠? 내용이 쓸데없이 많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너무 함축적이고 뭐 그런데, 그는 이 시험에 경향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향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은, 그죠? 이 책을 딱 볼 때 보면 목차만 봐도 그 의미를, 이 책을 잘 적은 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레퍼토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질적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정보 제공이라고 했는데 앞에 회계는 앞에 정보 제공이라 했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유용한 정보 제공이잖아요. 그럼 유용성이 뭡니까? 그죠? 어떤 걸 유용하다고 보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어야 유용한지, 여기 개념책이에요. 그죠? 회계 정보에 뭡니까? 어떤 특성이 있어야지, 어떤 질적 특성이 있어야지 유용하다고 볼 건지에 대한 얘기. 이걸 다른 말로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 되기 위한 특성, 요건이라고 봅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특성, 그죠? 질적 특성, 이런 질적인 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초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이런 이론 강의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회계 1급 할 때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더 이상 회계사 세무사 과정 말고는 더 이상 없잖아요. 위로 올라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뤄왔던 것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베이스를 그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기준에서는 어떤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유용하다고 보는지 보는데요. 조금 약하네요. 그래서 조금 이쪽에 약간 조금 더 적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적 적합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새끼를 어떻게 빼는지 보죠, 그죠? 여기에는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죠? 정보. 이 정보는 FS,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무제표는 5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정보가 재무제표다. 5종이다. 근데 이제 회계는 정보를 했지만 여기에 개념적으로 뭡니까?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고 유용한 정보. 그러니까 여기에 유용한 정보가 돼야 된다는 말인데요.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럼 이 유용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거죠.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개념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전제와 부수적인 질적 특성하고 부차적인 특성이 좀 필요한데요. 요거는 지금 보면 이 개념 체계는 우리가 IFRS하고요. RS, 그죠? 우리 국제회계 기준이죠? IFRS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우리나라의 회계 개념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상장 기업의 회계 기준입니다. 리포팅 스탠다드인가요? 여기 인터내셔널